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11월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교육정책 중 1순위 추진과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담 지원을 위해 120 다산 콜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한편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육아포커스 서수식부터 함께하시죠.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11월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5.9% 줄어든 23,8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이자 역대 같은 달 기준으로 44개월째 최소치 기록이 이어진 겁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재작년 11월보다 5.1% 증가한 25,438명으로 출생아 숫자보다 1,600명 이상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교육정책 중 1순위 추진과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에서 9월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초, 중 등 교육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꼽혔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으로 확대돼야 할 학교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유치원 등 유아교육이 3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해 세계적으로 약 800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와 2015년 국내에서 38명이 숨진 메르스까지 원인은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종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도 7종 중 하나입니다. 인체 감염이 가능한 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 하나로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되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대표적 증상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인데 사람 간에 긴밀하게 접촉했을 때 침, 콧물 등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비말, 즉 침을 통해서 호흡기나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침투하여 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약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가 발생하게 되며 그 이후에 가벼운 기침이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폐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를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호흡기나 폐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백신이나 치료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인후통, 기침, 폐렴 등의 증상에 대한 항생제 또는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대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염을 막으려면 손은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씻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KF94 이상의 등급을 가진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겨울철 유행하는 계절 독감과 구분할 수 있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이 되는 경로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급적 외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신 경우에 특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손 세정을 꼭 하셔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꼭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여서 손바닥이나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알코올이 포함된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꼭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 해외여행 후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얼어붙은 골목길을 걷는 행인이 미끄러집니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낙상 환자가 평소보다 20% 넘게 늘어납니다. 뼈가 약한 고령자에겐 낙상 사고가 더 위험합니다. 특히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입니다. 전체 골다공증성 골절의 20%가 고관절 골절인데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관절 골절 환자의 30%는 골절 후 2년 내 사망합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자세를 바꾸기가 불가능하고 누워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면서 합병증으로 폐렴과 욕창이 발생하고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골절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수술 받은 후에 결과가 가장 좋으려면은 다치고 24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게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고령자 낙상 사고를 막으려면 평소 운동을 통해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바닥에 물건을 치우고 화장실과 욕조 바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올해 안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 도로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 군 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많은 차들이 학교 앞 도로를 달립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위반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도 속도를 빨리 내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신호등도 안 보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CCTV로 보아.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올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할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5개 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58개 학교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용인시는 또 단속 카메라 외에도 노랑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초등학교 앞에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학교 앞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과속 난폭 운전이 줄어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0매에 20만 원이 넘는 마스크. 불과 닷새 전에는 3만 원대였습니다. 게시판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항의글이 쇄도합니다.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품귀 현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설 연휴 뒤 사흘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은 304건, 12건에서 217건으로 무려 18배 폭증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일방적 거래 취소,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에 아무 잘못이 없는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내 마스크 점유율 1위 업체인 웰킵스는 자사 제품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파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단 한 개도 단 1원도 조정하지 않았어요. 재난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옛날 같으면 능지처철입니다. 웰킵스는 중간 유통업자 없이 본사가 직접 온 오프라인 판매업체에 납품해 마스크 한 개당 650원에서 9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노재팬처럼 악덕업체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판매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플랫폼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자유규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해서 그런 데들을 퇴출시켜야죠. 정부는 앞서 중국에 마스크 200만 개를 지원해도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마스크 새로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조건 미세입자 차단율이 높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제대로 오래 쓰는 게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은 종일 좋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길거리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쓰게 됐어요. 신경 쓰이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혹시 몰라서 쓰게 됐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입자 차단율이 높은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94 이상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감염자가 늘기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27일 설 연휴 기간 KF94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연휴 기간 KF94 마스크 판매량이 한 주 전 같은 요일에 최대 91배까지 껑충 뛴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미세입자 차단율이 높은 것을 고르기보다 착용 시간을 고려해 제품을 고른 뒤 제대로 오래 착용하는 게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이제 고효율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는 경우에 숨쉬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착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KF80 이상 효율의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회용 마스크는 사용 시간 권장 기준은 없지만 외출할 때 쓴 것을 실내에서 한번 벗었다면 새 것을 쓰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하는 울산. 유입인구 감소로 전월세 수요도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의 지난해 전월세는 재작년보다 모두 2% 이상 떨어지며 광역시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방 중심의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전월세 등 집세 지수는 재작년보다 0.1% 내리며 14년 만에 처음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역시 월세 지수가 0.3% 내렸고 전세값은 올랐지만 상승폭은 2006년 이후 최소였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매매로 수요가 몰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재작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3.1%, 지난해엔 0.24%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도 전월세값의 안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국적으로 누적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가 올해 역시 10년 평균치보다 10% 이상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사정은 다릅니다. 12.16 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설 수 있는 게 큰 불안 요인입니다. 교육 수요가 많은 강남구 대치동에선 대책을 전후해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값이 1억 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일정이 예고될 경우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전월세값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의 120 다산 콜센터는 전화로 관광 정보부터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시민의 알찬 정보망입니다. 400여 명의 상담사로 24시간 운영하는데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외국어 안내도 합니다. 서울시는 120 콜센터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민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상담 전화 1339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을 120에서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안내할 때 다산 120을 이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다산 120은 외국어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더욱 유효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거나
중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 관리 대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 감염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다음 달까지 시민 참여 행사를 가급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버스, 어린이집 등에 총 168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번) 환자와 함께 식사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6번) 환자. 밀접 접촉자였지만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일상 접촉자는 능동 감시자로 의심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의 구분을 없애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14일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등으로 1:1 관리자를 지정하고 생활비나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협조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지금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의학적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우선은 모든 격리 관리를 하여 질병 확산을 막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자가 다녀간 지역의 유치원이나 학교는 개학 연기나 휴업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의 춘제 연휴 후 입국에 대비해 개강 연기 권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 진료소도 늘려 신속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중국인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다중 이용시설 손소독제 비치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생용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마스크는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하는 한편 매점 매석과 가격 인상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53살 A씨는 길을 지나던 연인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로 공격합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관인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집에서 때려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택시기사가 40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살인과 묻지마 폭행까지 이 사건들의 피의자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정상을 참작해달라. 최근 주치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술에 취한 경우에는 무의식이 아니고 반의식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술에 취해서 타인에게 폭행을 한다랄지 유해를 가했을 때는 정상 참작 사유로서 감경을 할 게 아니라 가중 사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치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잠깐의 편안함을 주는 스마트 기기.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 했다. 아빠, 무무 3개 꺼주세요. 아빠 이거 마저 다시 하고. 읽어줘. 이거 다시 개고 읽어줄게. 싫어, 지금. 무무 그럼 잠깐 너튜브 좀 보고 있을래? 어떤 걸 볼까? 이거? 아님 이거? 무무는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은데. 아빠 바쁘니까 이거 읽고 있자. 아빠, 다 봤어. 이제 무무랑 놀자, 아빠.
아이쿠, 아빠 저녁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빠, 이제 놀아줘. 아직 국이 덜 됐는데. 무무야, 잠깐 게임 좀 하고 있을래? 알았어. 그럼 이따 놀아줘야 돼. 그래. 헤이, 자, 아, 그래. 이거 하고 있을래? 벌써 끝났어? 응. 게임 하나만 더 해볼래? 알았어. 으이. 에이, 다 했다. 무무야, 이제 놀아볼까? 어? 무무야, 어딨어? 무무야, 너 거기서 뭐해? 아니, 어떻게 들어갔어? 아빠, 안녕. 무무야, 아빠가 책 읽어줄게. 어서 나와. 책은 이게 읽어주는데. 무무야, 아빠가 비행기 태워줄까? 여기도 비행기 있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비행기, 냐냐. 쭈쭈쭈. 무무야, 아빠가 태워주는 게 더 재밌을 거야. 아님 아빠랑 자전거 타고 놀까? 아니, 그냥 이거 누르면 돼. 무무야? 너 누구야? 나는 아빠 어플. 바쁜 당신을 위한 육아 도우미. 됐거든. 이딴 어플 꺼버리면 그만이지. 안 돼. 끄지 마. 뭐? 여기서 놀 거야. 그럼 무무야, 가자. 그럼 아빠 안녕.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무무야, 안 돼. 무무야. 꿈이었구나. 무무야,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갈래? 응, 좋아. 아빠,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힘들어도 아빠가 더 많이 놀아줄게. 영유아기 아이들은 시각적 자극에 예민하므로 TV나 인터넷, 모바일 등의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되면 과도한 시각적 자극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켜 영유아기 뇌 발달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오감을 고르게 자극하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스마트 기기 대신 온몸으로 잘 노는 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스마트 기기가 양육 도우미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2주로 나타납니다. 잠복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고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가래, 근육통, 두통, 객혈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손 씻기 같은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니 철저히 지키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